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대왕개미 홍인기입니다. 6월 말부터 지수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매매하기 힘든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보시면 21선을 계속 넘어가지 못하면서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코스피 시장 거래대금을 봤을 때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로 최근 25조 원 수준 거래대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시장 상황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매매 금액을 굉장히 줄이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매매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촬영하고 있는 날이 8월 7일로 8월달 시장 일주일 딱 지났는데, 이번 달 매수 금액을 보시면 약 19억 정도입니다. 8월에 5일 동안 거래를 했으니까 8월 하루 매수 금액이 평균 4억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승장인 6월 매매 금액 살펴보시면 저도 놀랐는데 한 달 동안 매수한 금액이 4,600억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는 하루에 200억 이상도 평균 매매를 했는데, 이번 주는 하루 평균 4억 미만으로 매수 금액이 거의 5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 관망하면서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매매를 하더라도 아주 소액으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간단히만 살펴보면 이렇게 태양광이랑 2차전지 관련주가 일부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두 가지 테마 모두 공략하기 아주 위험한 테마였습니다. 먼저 태양광 대장으로 상승했던 하나솔루션 살펴보면 이렇게 장중에 27%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면서 11%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하나솔루션 오늘 1분봉 차트 보시면 이렇게 갭상승 출발해서 빠르게 플러스 27%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때 시간을 보시면 고점을 찍었을 때가 9시 15분입니다. 제가 굉장히 자주 말씀드리는 것인데, D 플러스 0일차 주도 테마 대장주로 상승하는 종목은 아침에 반짝 상승했다 떨어지는 종목이 굉장히 많으니 비싸게 사더라도 완전히 확인하고 9시 30분 이후에 매수하는 게 안전하다고 항상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9시 30분까지만 기다렸어도 이때 이미 고점 대비해서 크게 조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고점 대비 10% 가깝게 조정받은 상황이었는데, 9시 30분에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무너진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9시 10분, 20분까지 반짝 상승하는 듯 하다가 빠르게 상승폭을 반납하는 종목은 손절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특히 초보자분들은 아침 빠른 시간 매수는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중에 오늘 상승했던 포스코 퓨처엠은 전일 애프터 시장에 계약 관련 공시가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날 7시부터 이렇게 급등하면서 2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일 애프터 시장에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까 오늘 정규장에도 대략 14% 갭상승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재 뉴스나 공시로 갭상승 많이 해서 출발하는 종목은 장 초반에 매수하는 건 정말로 위험하고, 거의 90% 이상의 종목이 시가만 높게 시작하고 외국인 기관의 강한 매도가 나오면서 상승폭을 반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재 뉴스나 공시로 갭상승한 종목 매매할 때는 장 초반에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되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갭상승하고 여기서 더 강세를 보이려면 일반적인 상황보다도 훨씬 더 강한 엄청난 수급이 동반돼야지 상승할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태양광 관련주랑 2차전지 관련주, 함정 같은 테마만 두 가지 있었고, 매매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거의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이 예상보다 너무 심한 낙폭이 나오면서 11억 정도 이렇게 손실을 봤습니다. 지난달에는 주로 SK 하이닉스 트레이딩을 했고, 200만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이 정도면 단기간에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해서 반등을 노리고 어느 정도 가져가는 매매도 하고 있었는데, 하이닉스 가져가던 것에서 손실이 꽤 많이 났습니다.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낙폭 과대의 구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매수했다가 반등 때에 매도하는 것을 계속 반복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구간이면 충분히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했었는데, 여기에서 이틀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는 초급락장이 나오면서 이 구간에서 손실이 많이 났습니다. 그나마 반등할
급등할 때까지 잘 버텨서 7월 31일 지수가 급등할 때 모두 정리해서 그나마 손실을 줄이긴 했는데, 이렇게 하이닉스 레버리지 매매한 것에서 7월 마지막 주에 대부분 손실이 났습니다. 만약 하이닉스 본주를 매매했다면 7월 31일 상한가까지 가면서 강하게 반등했을 때 오히려 수익으로 나왔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이닉스 상승 하락 때 변동성이 너무 심하게 나오면서 음의 복리 효과로 하이닉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전 하락 전 가격에 한참 못 미치게 반등하면서 손실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에 이렇게 지수 급등할 때 하이닉스 레버리지 모두 다 손절하고 나서 황금키 화면 이날 보시면 지수 관련 반도체 대형주가 엄청나게 강력한 주도 테마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상한가, SK스퀘어도 상한가, 삼성전기도 상한가까지 가는 하루 기준으로는 주식시장 역사상 최고 강세를 보였습니다. 7월 31일 분봉 차트인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9시 20분 정도에 가장 먼저 상한가에 들어갔고, 그 다음으로 SK스퀘어는 점심시간쯤에 상한가,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장 마감 전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상한가에 매수하더라도 무조건 대장주를 매매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상한가에 들어갔던 삼성전기 상한가에 매수 주문을 넣어놔서 다행히 매수가 되면서 이날 삼성전기를 상따에서 다음날로 가져갔습니다. 다음날 코스피 지수가 5% 정도 하락하면서 급등에 대한 조정이 나왔는데, 삼성전기는 전날 강력한 대장주였기 때문에 지수가 5% 조정을 받는데도 장중에 플러스 10%까지 한번 상승해주면서 1억 4천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매매를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7월 시장 이렇게 11억 정도 손실 본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수가 3월, 4월, 5월, 6월에 걸쳐 이렇게 상승했던 폭을 한 달 만에 모두 다 반납했는데, 그나마 수익금 일부를 인출해서 안전자산으로 옮겨놨고 하락장으로 방향이 변경된 이후에 비중을 많이 낮춰서 매매해서 이 정도 손실로 마감한 게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심히 매매했지만 다음 주 시장도 수익을 내기보단 기회를 기다린다는 마음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지수가 완전히 상승 전환해서 이렇게 21선 위에 안착하고 또 강한 테마도 많이 발생하는 시장이 나온다면 그때 비중을 높여서 매매할 예정이고, 또는 아예 시장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과대 낙폭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이전 7월 31일 반등처럼 한번 크게 상승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이전에 지수가 급락하고 강하게 반등을 시작했던 5,000포인트 중후반대까지 아예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시장 상황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럴 때 지수 반등을 노리고 대형주를 매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 말부터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손실 보신 분들이 정말 많지 않을까 싶고 저 또한 손실을 봤는데, 이럴 때일수록 빠르게 손실을 회복하려고 비중을 높이고 많은 종목 매매하시면 절대 안 되고, 시장이 완전히 살아나기 전까지는 비중을 저처럼 낮춰서 보수적으로 매매하시면서 수익보단 기회를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장 모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매매도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